안녕하세요. 예수비전교회 안양 목사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국가 지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아주 강력해집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이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에돔의 수비대를 둬요. 아람이 조공을 바쳐요. 모압이 조공을 바쳐요. 암몬이 쩔쩔매요. 블레셋이 깨갱이에요. 국가 이상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멋진 지도자 다윗이죠. 히스기야 왕 때도 나라가 불강해집니다. 반대로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에 되었을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가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마오쩌둥은 중국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이지만 사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 볼 때 좋은 지도자는 아닙니다. 문화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갈라치게 했잖아요. 젊은이들에게 완장 채워서 노인이고 스승이고 부모도 몰라보게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살해를 당했습니까? 이 마오쩌둥이 참새를 향해서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참새가 곡식 먹는다고. 저 새는 해로운 새다. 그래서 중국 전체가 들썩이면서 참새 잡아 죽이기 운동을 벌였잖아요. 참새를 전멸시켰어요. 나라가 폭망 직전까지 가죠. 농사를 망친 거예요. 왜? 참새가 곡식만 먹는 게 아니라 해충도 잡아먹는데 해충을 잡아먹을 참새가 없으니까 해충이 정신 못 차리게 퍼져나가면서 농사도 엉망진창이 된 거죠.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얼마나 나라가 휘청거리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만도 알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 나라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엉망진창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대만하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대만은 차이잉원이 2016년도에 총통이 됩니다. 그가 총통이 됐을 때 이 대만은요 아시아의 사룡 중에서 추락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룡이 아니라 이무기 취급을 받았어요. 그만큼 나라가 힘을 잃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차이잉원이 총통이 되고 나서요 정말로 놀랍게 많은 것들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2020년도 재작년도 경제성장률이 얼마냐? 2.98. 2020년도 다른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조차도요. 그런데 이때 2.98% 성장을 한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9.9% 증가를 합니다. 대만의 방역, T방역은 매우 성공적입니다. 처음부터, 애초부터 중국인들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입국을 금지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누적 확진자가 총 985명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성공적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잘한 나라 중에 하나죠. 네 번째로 이 대만의 민주주의는요 아주 좋은 평가,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영국의 정치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를 했는데 이 대만이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불이다. 얼마나 좋아요?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불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다섯 번째로 이론이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갑니다. 프랑스의 주간지 루프eng이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라는 커버 스토리 표지 그래픽으로 5명의 정치 지도자를 올렸는데 세계 수많은 나라들 중에 이 대만 지도자 차이잉원이 당당하게 들어가요. 여섯 번째로 차이잉원의 경제정책이 친기업 정책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원래 진보정당 후보자예요. 진보정당 후보자면 기업을 두들겨 잡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요. 기업 두들겨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친기업 정책을 펼칩니다.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2년보다 국민들, 백성들 더 많이 생각하는 거죠. 일곱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결과들이 나타나요. 기업들이 대만으로 유턴하는 거예요. 참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년 동안 209개의 기업이 대만으로 들어왔어요. 총 투자 금액이 31조 9,139억 원. 창출된 일자리가 65,520
5,552개에 이릅니다. 당연히 나라가 점점 살기가 좋아지죠. 자, 이제 대한민국은 어때요? 대한민국 얘기하려니 벌써 또 깝깝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다음에요, 엉망진창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첫째로 경제가 폭망했죠. 자영업자들 다 죽었습니다.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 땅을 치며 후회를 합니다. 손목을 찍어내고 싶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을 정도이죠. 두 번째로 K방역 완전 실패죠. 뭐 세계적으로 뛰어난 K방역이다라고 자화자찬했는데 다 새빨간 사기라는 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의사협회가 7번에 걸쳐서 중국인들, 외국인들 출입 금지시켜달라 했는데 싹 무시하고서. 그게 이제 제일 큰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다른 대상을 희생양 삼았지만 실제로 이 코로나 실패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져야 되죠. 세 번째로 민주주의는 대만은 아시아 민주주의 등불이다 이런 소리까지 듣는데 그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 망가졌죠. 헌법에 보장된 자유까지 짓밟히잖아요. 집회 결사의 자유 짓밟혔죠. 광화문 차벽 설치, 경찰 동원, 땅 파헤치기, 심지어 차량 시위까지 통제하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얼마나 짓밟아요. 얼마나 교회를 박살냅니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얼마나 짓밟아요. 5.18 비판하면 처벌하는 법안 따위나 만들고, 북한에 풍선 버리면 처벌하는 법안 따위나 만들고. 대한민국은 거의 지금 반독재 사회죠. 여섯 번째로 국제적인 위상은요, 왕따 수준이죠. 일본과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어요. 미국에는 패싱당하는 수준이죠. 이 와중에 중국만 바라봐요. 중국목만 꼬여. 그럼 중국에게 대접을 받느냐? 아니요. 중국에게조차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너무 창피해 죽겠어요. 다섯 번째로 문재인의 경제정책 엉망진창이라고 했죠. 앞부분에 자영업자 망한 얘기를 했는데 기업, 반기업 정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업이 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정책 다 엉망이고 부동산 값은 완전히 폭등시켜놓고 이 서민들이 올라설 수 있는 사다리를 다 박살내버렸어요. 자, 여섯 번째로 연결된 결과요. 아까 대만은 기업들이 유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수익이 늘고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었어요. 이 대한민국은요, 기업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2018년 한 해에만 해외에 신설된 법인 수가 3,540개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기업 활동 못하겠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가서 거기서 기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만 그러냐? 2019년, 2020년, 그리고 올해도 계속 이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요. 삼성의 총수를 감옥에 쳐넣을 정도니 뭘 다 했죠.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하겠습니까? 엄청 잘하는 거 있어요. 자기 패거리 뱃속 챙기기. 진짜 무식할 만큼 뻔뻔하게 챙깁니다.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국민들 세금 때리기. 그 세금으로 퍼줘서 표 긁어 모으기. 그러니 나라가 망해가죠. 지금 대한민국의 부채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뒷감당을 할지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끝장납니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젠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들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또다시 다음 정권을 잡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소망도 기대할 것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 제가 분명한 근거에서 팩트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잘한다, 더불어민주당 잘한다,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깨진 거예요, 진짜로. 정상적인 사고, 합리적인 판단 기능이 상실이 된 거예요. 맹목적인 거예요. 광신도 수준인 거예요.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인 거죠.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뽑아야 돼요. 서울시장을 뽑아야 돼요. 이제 부산시장을 뽑아야 돼요. 이거 투표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자랑스럽다는 우리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그 문바들 표 얻어내려고 그런 소리를 했는데, 문재인 보유국이란 말이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비참한 거예요. 비극적인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나라가 폭망하는데 문재인 보유국이란 말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까? 비참하게 쓰이는 거죠. 이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권 교체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바꿔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삽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질러 놓은 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치우려면 생고생을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장서주시고 선한 싸움에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